안녕하세요. 7월 9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게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정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걱정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의 제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은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7% 하락하면서 3,217.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54% 밀리면서 1,028.93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중의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3,231선쯤에서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3,189선까지 저점을 터치하고 막판 들어서 다시 낙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1%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14선까지 저점을 찍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0.54% 조정을 받으면서 1,02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는데요. 개인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이 5,083억 원,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1조 원이 넘는 큰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매도했었고요. 오늘은 5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조 3천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해줬습니다. 외국인이 69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도세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470억 원, 기관이 11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600억 원대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었는데요. 오늘은 470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11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722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종이 0.65%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업종이 0.1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21%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과 건설업종까지도 0.62%, 0.8%까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집계되면서 0.83% 조정을 받았고요. 종이목재 업종도 외국인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8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의약품과 제조 업종, 또 비금속 광물까지도 0.8%대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세세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통신업종 중에서는요, SK텔레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만 2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업종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 의복 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형지 엘리트가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190원에 거래됐고요. 또 FNF까지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2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쌍방울과 신원 우선주까지도 0.86%, 0.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 중에서는 오늘 우신시스템이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760원에 거래됐고요. 또 큐로도 3% 넘는 오름세,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잘 갔습니다. 3.37% 상승하면서 26,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스코까지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업종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범양건영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동부건설 우선주와 삼부토건도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까뮤 ENC까지도 1.54% 오름세를 보이면서 2,9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81% 오름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류 업종까지도 0.67%, 또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0.4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화학업종은 0.02%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종이목재 업종이 양 매도세 집계되면서 0.0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통신장비 업종도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0.14% 밀리면서 거래가 마쳤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까지도 0.2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세세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요, 큐로컴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72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플랜티넷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3,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S넷도 4%대 오름세, 로지시스까지도 2.84%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바이오가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7.53% 급등하면서 6,28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PNC테크도 5%대, 에코프로비엠까지도 5.2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기술까지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섬유 의류 업종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엔코가 상한가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1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GH 신소재도 15%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형지 INC도 1.57% 상승하면서 1,6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풍물산까지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시총 상위단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날도 1% 오름세를 보였고요. 펄어비스까지도 1.65% 오름세를 보이면서 8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다우지수는 0.75%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도 0.86% 크게 밀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나스닥까지도 0.7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외신 기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 우려 속에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S&P 500 지수까지도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이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도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노동부의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 소식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재개 수혜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1% 넘게 크게 밀림세를 보였습니다. 1.5% 내림세를 보이면서 23.7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이번에는 노르웨이 크루즈 한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조정을 받으면서 49.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1.1% 조정을 받으면서 4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경기재개 수혜주들인 크루즈주들과 또 항공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기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틀 먼저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1%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일본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도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앞으로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수도권을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3%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0.04%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홍콩의 항생 지수는 0.7%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0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대만 지수도 1% 넘게 빠졌는데요. 1.1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하면서 하위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0.27% 내림세를 보이면서 3,8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9%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4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요.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2시 부근에는 700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72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었던 핫5 5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큐로컴입니다.
네, 스마제니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사업 대상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지분을 보유한 큐로컴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큐로컴 관련 계열사들인 지앤코, 큐로홀딩스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스마제는 이 과제에 선정됨으로써 제조업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시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스마제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신청을 위한 GMP 생산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생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을요 2%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56% 하락하면서 1,330원 선에서 거래가 마쳤는데요. 오늘은 상한가 터치하면서 1,725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관련사들로 분류가 되면서 함께 상승했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앤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앤코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앤코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1,17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함께 상승한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홀딩스 주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0.96%, 1% 가깝게 밀리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까지는 2거래일 연속 1%대 내림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2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763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습니다. DNA 링크는 유전체 검사 전문 업체로 설립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진단키트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진단키트는 항체와 항원으로 나눠지는데 항체 신속 진단키트는 국내 식약처의 수출 허가 또 유럽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FDI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네, 이 소식에 DNA 링크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NA 링크는 0.53%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27%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많이 둔화가 됐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는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8%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56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100년 정쟁 약세와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기대작이었던 100년 전쟁의 초기 성과 이후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100년 전쟁이 출시 이후 3일간 50억 원, 또 10일간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요 국가에서 매출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컴투스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고 또 기존의 21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38% 내린 13만 원으로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출시작이 연이어 실패해 차기작 성공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100년 전쟁의 순위 하락폭이 크고 또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컴투스 하락세 보였는데요. 자세한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오늘 시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투스 2.59%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5.42%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11만 7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낙폭 조금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 넘게 2% 가까운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4.45%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1만 8,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언택트 전환과 분할 이후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 이커머스, 클라우드, OTT,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고 또 구독 서비스는 통신 부문과 새로운 ICT 부문의 연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설명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이어 분할 이후 본격적인 자회사 가치 부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 전에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소식에 SK텔레콤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0.79%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37%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2만 4,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도 0.79%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은 1.58% 상승하면서 32만 2,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100억 원, 또 기관이 1,478억 원 각각 순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홀로 받아내면서 5,426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3일 연중 최저치 7만 8,4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연중 두 번째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내리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결국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환경이 되느냐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 오늘도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7월 7일에도 0.49%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 날인 어제는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늘까지도 0.63%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부터 8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핫5 5종목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간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마냥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를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 대비
어제 이제 마감이 되었었던 미국 시장의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마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델타 변이라든지 해당 이슈로 흔들렸던 것만큼의 조정보다는 조금은 견고한 모습을 보인, 즉 우리나라가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하방 경직, 좀 이제 하방을 좀 다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 후반부에 한 3시 넘어가면서부터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매기세가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저조할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실망을 했을 것 같은 부분이 바로 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딱 나왔을 때 헉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말로 이제 그만큼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실망감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의 마감 기준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낙폭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어제와 오늘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낙폭에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밝은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지수의 항상 가장 높은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현금의 여력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꽉 차 있는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결국엔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가려면 향후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3분기,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괜찮은 포트를, 누구는 하반기에는 나는 왜 이런 종목만 갖고 있지?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섹터로 보자면 여전히 전기차, 네, 전기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아무튼 이제 이 K 배터리라든지 K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아이테크놀로지 혹은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G, 5G의 순환매를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통적으로 지수가 좋을 때 움직였었던 현대차, 기아,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 종목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들 종목 제외한 기업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주가가 더 높은 위치로 가려면 3, 4분기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기대될 만한 종목들로 포트를 정리해보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그리고 유망한 섹터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유망한 종목들과 섹터까지도 언급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네. 삼성전자부터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네.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고민이 좀 되죠. 네. 매수에게 당연히 뭐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에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이유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등락률 게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의 이 포트를 꾸려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아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수익보다는 손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회전율이 높은,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서 수익금을 확보를 하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노란통 메신저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아마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보면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별 차별화 장세보다 더 지금 심화 편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종목들을 많이 오픈을 해드리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저하고 정혜원들 혹은 노란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리고 혹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차라리 이러한 종목군들을 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코스피가 1%대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이 0.5%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500, 3,000개의 종목들 중에 다 파란색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선주 빼고 시총 1,000억 제외 빼고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을 잘 추려서 한번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다음 주 월, 화, 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을 주말 새 좀 추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종목을 추리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대체 종목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속 시원한 대응 전략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삼성전자를 저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더 좋은 중소형주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망한 종목 한 종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포인트 모바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있는데요. 이 종목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난주부터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쪽 이번 네. 주에도 좀 시세를 냈었어요. 특히나 그렇죠. 정부가 어제 K배터리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님이 네. 월요일에 또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눈여겨보자. 네. 오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올라줬네요. 네, 이쪽 섹터 여전히 유효하실까요?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같이 진짜 대다수의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고가 직전까지 또 상승을 보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안에서 그동안에 시세를 좀 많이 냈었던 배터리 쪽, 배터리 3사, LG화, SK인노베이션, 삼성 SDI 물론 매력적이에요. 물론 매력적인데 앞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는 제가 중소형 개별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지금은 대형주를 포트에 담아 놓을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를 포트에 담아 놓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 유형의 패턴이에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왔는데 더 높이 가는 그러한 패턴이라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코스모 신소재 그룹주 안에서도 코스모 화학이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위치에서 신규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가격이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벌써 이제 3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에 거의 뭐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60%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이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를 정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잘 못하시는 게 손절가 손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손절가를 좀 여유롭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코스모 화학을 대체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배터리 3사 이런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이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모 화학이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제시해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5% 넘는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미리 먼저 선침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바로 참여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도 정말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기만 해요. 이 종목 쳐다보기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 게임즈 네. 그렇죠. 쳐다만 봐야 될 것 같죠? 사실 네. 지금 위치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뭐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 하면 제가 사실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성과를 받는 것보다 너무 지금 확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딘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로 많이들 좀 엮어가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뭐 메타버스와 지금 당장 엮여서 뭔가를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게임 쪽이 아닐까. 게임 혹은 엔터, 미디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연일 지금 이 게임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 발급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다들 그냥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NC소프트, 컴투스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한번 좀 좋은 종목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펄어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을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전통이 좀 있는 게임들이 매출이 되게 매니아층이 많아서 꾸준히 잘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 그리고 이제 붉은 사막 이 라인업이 굉장히 큰 흥행을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을 지금 확정이 되면서 또 중국의 텐센트하고도 추가적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좋고 다른 게임 업종을 보고 계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은 펄어비스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또 김태성 전문가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덧 시총 4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 올라서 2위에 안착해 있는데요. 이 종목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당장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중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판호를 획득한 펄어비스가 가장 유망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종목들 세세하게 전략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근데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 컴투스가 최근에 기대로 너무 올랐다가 실적이 좀 부진하다,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오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했거든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아니 컴투스가 네. 예상보다는 게임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목표가를 다시 줄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막상 오딘이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뭐 결국엔 그런 부분은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은 어느 산업이나 가능하지만 일단 문제는 그거죠. 실적이 단기간에 좋지는 않지만 그 실적을 그 다음 분기 혹은 내년 안에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오딘이라고 하는 이 게임 영향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일회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딘이라는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썼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제표가 부진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러한 이슈로 주가가 밀렸을 때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실적이 부진이더라도. 그런데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 자체에서의 좀
이 흥행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온 거라서 이거는 다음 분기에 개선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컴투스 같이 본연의 그 성질에 대한 실적 부진이라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 자체의 흥행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잘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캐리소프트는 어제에 이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뒤늦게 따라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놀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제가 앞서서도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고점 돌파형을 매매를 할 때는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좀 세게 나올 때에도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고 혹은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제 대량 매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라도 좀 덜어내고 차후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정말 두 자릿수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캐리소프트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속상하시겠지만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오늘도 새롭게 좀 유망한 종목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지만 좋은 모습을 보일까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네. 저는 하이브를 하이브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빅히트가 사명을 바뀐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위버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반기에 확실히 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3분기, 4분기 과연 실적이 좋을까? 이러한 기업도 있는 반면에 3분기, 4분기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자에 좀 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콘서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는데 여기에 만약에 다시 한번 델타 변이가 어떠한 이슈로 작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성장 그리고 대규모 공연, 콘서트 혹은 해외 이 공연들이 일정들이 다시 한번 재개화된다면 지금도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2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본다면 저는 35만 원, 38만 원까지도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출연하지 못하셔서 미안해서 그런지 한 종목을 또 소개해 주셨네요. 하이브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자라는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꼭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피해 받으시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